네, 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요.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우넷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 보니까 지금 나연우 파트너님이 이제 지난 3월 4일, 3월호 이제 이틀 방송 중에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전부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당연히 뭐 잘하셨다는 말씀도 드려야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종목들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프리마켓도 개장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현대마린솔루션, 이엔셀 모두 단기 급등을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목표가를 깔끔하게 도달했는데요. 앞으로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이상까지 더 보실 수 있는 더 여유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여쭤볼 테니까 이제. 네, 어제 프리마켓 첫 문을 열었던 대체거래소 시장 프리마켓 50분 동안 거래대금 36억 원이 몰렸습니다. 운영 시간을 고려하면 대체거래소 정규장보다 거래 강도도 강했는데 오늘 프리마켓 주가 동향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시작합니다. 네, 롯데쇼핑 올 들어서 소매 유통주 흐름이 나쁘지 않죠. 이번 주에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5%대 빨간불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를 키우더니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이어서 코오롱인더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 0.71%대 빨간불 35,2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해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혜 받아갔던 종목인데 오늘장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LG U+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가 펼쳐졌죠. AI 대전이 이어지면서 구글 또 중동과의 협력 기대감 커졌습니다. 오늘은 0.3% 가까이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어제 6% 강세로 출발했다가 정교장에선 2%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애프터마켓의 유일한 바이오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2% 역시나 빨간불 켜지면서 16,0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하는 만큼 정교장 흐름도 기대를 해보셔야겠고요. SFA도 10%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YG엔터는 0.15% 빠지고 있고요. 컴투스는 1%대 강세, 골프존은 크게 튀어 올랐다가 2%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종목들도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롯데쇼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 롯데쇼핑 주가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 소식이 들려왔지만 유통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사인 롯데쇼핑이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빨간불 켰고요. 오늘장 경주장도 0.9%대 프리마켓에서 빨간불로 출발하는 모습 66,500원 선에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프존도 살펴보시죠.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3%대 상승불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증권가는 소비심리 위축의 직격탄을 맞아서 목표가를 내리지만 누적 가맹 점수와 시스템 수는 여전히 증가세 보이고 있다고 짚어냈고요. 2030의 이 골프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어페럴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필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주가는 3.2%대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 점 주목해 보시죠. 네, 이렇게 프리마켓 상황 진단해봤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거래소 상황 한번 짚어봤는데요. 프리마켓 10개 종목 중에서는요. OLED 반도체 장비인 SFA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무려 10% 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분위기 좋았죠. 이런 모멘텀에 지금 힘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님, 그러면 이 대체거래소 종목 중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 주목해봐야 될까요? 저는 그중에서 골프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골프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스크린 골프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런 수요 이런 좀 실적 그런 부담감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저점 매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실적 부담에 대한 악재들은 선 반영되어 있고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프리마켓에서 지금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혹시 개장 후에 좀 높게 출발한 경우는 눌림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그리고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좀 시장에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무리한 접근보다는 좀 이 자리 잡는 기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개장 시간이 좀 같아서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나연우 파트너님 지난 방송에서 짚어주신 공략주가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 그동안 방송 보셨던 분들 위해서 이 같이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수익에 딱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타점 매도가를 명확하게 잡아드렸거든요. 이엔셀, 현대마린솔루션 당일 그리고 혹은 하루 만에 목표가 딱 도달하는 이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장기 관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15만 5천 원까지 또 한 번 보시는 전략. 그리고 이엔셀 같은 경우는 2만 4천 원까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자녀분은 더 갖고 가시는 전략 여유 있게 제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도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나연우 파트너님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유럽연합이 지금 방위비에다가 4년 동안 1,200조를 이젠 증강한다는 이런 소식에 주목을 하시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역시 방산은 우리나라 방산주들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산주들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나라 방산주들 굉장히 좋죠. 근데 유럽 시장에서 예를 들면 독일의 라인메탈 헨솔트,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그다음에 프랑스의 탈레스 그룹의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뜻하는 것이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방위에 대한 이런 국방에 대한 지금 모멘텀이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트럼프가 이제 압박을 넣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지금 성역을 이렇게 성역처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한국을 지목하면서 관세에 대한 얘기,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한국의 방위분담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위분담금 압박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를 갖고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상 그리고 지금 미국 나토 상황상 그리고 우리 국내 방위분담금 상황상 앞으로도 좀 주목하셔야 할 섹터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속보가 나와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입니다. 2.0%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서 지금 2개월 연속 2%대 소비자 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가 약간 전월 대비는 떨어졌다 이렇게 전월보다는 조금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뉴스로 돌아가서 HVM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오늘 관심주로는 방산에서 HVM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 금속을 만드는 기업인데 혹시 우리 방산 부분은 요즘에 우주항공과 함께 한 세트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결국엔 겹치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특수 금속을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우주항공에서 지금 세계 탑티어는 스페이스X죠. 그리고 방산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기업에 혹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리를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저점 매수, 이 과매도권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설령 오늘 좀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여유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는데 스페이스X의 스타쉽 8차 시험 비행이 바로 오늘 오전 8시 30분 그러니까 곧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발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발사 결과와 함께 오늘장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현상점 파트너의 체크 포인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좀 AI주를 좀 생각을 해서 갖고 와보게 됐고요. 요새 퓨리오사 AI 관련된 이슈가 좀 화두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사업에 좀 큰 규모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퓨리오사 AI 대표 백준호 대표도 이런 발언을 좀 했었는데요. 최근에 AI주가 좀 쉬는 그런 타이밍을 좀 보여왔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런 종목의 어떤 전체적인 뭐 얘기보다도 요즘 시장은 좀 순환 매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섹터들이 많은데 이제 그 섹터들이 좀 쉬고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AI주를 좀 갖고 와보게 됐고요. 최근에 좀 올랐던 그런 섹터들 말고 이전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올랐던 그런 AI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전 섹터도 좋습니다.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던 섹터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온 것들을 조금 약간은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뒤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있었던 좀 AI 섹터, 전력기기, 그리고 액침,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눌려왔던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해서 AI와 관련해서 투자한 기업들을 하나씩 보시는 것 또한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등 필요해서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 DSC 인베스트먼트 4x4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인데 좀 공통점을 찾자면 필요해서 AI에 투자를 한 창투사라는 점인데 그러면 AI 소프트웨어주보다 지금은 필요해서 AI에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는 창투사를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초기에 다 투자를 한 기업들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VC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빚을 바라지 못하다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수급이 몰릴 때 어쨌든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그러니까 주가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창투사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에서 담아 보시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단기간 트레이드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까지 살펴봤고 또 나연우 파트너께서 보셨을 때 또 오늘 증시에서 부각될 만한 이슈 어떤 거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콜옵션 행사에 따른 것을 결합을 승인을 해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런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혹은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낙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테슬라에서도 옵티머스 같은 로봇들,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부터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흐름을 보시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부분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로봇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로봇 생태계, 휴머노이드 쪽에 집중을 하시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결합 승인은 사실 우리가 알던, 그러니까 네. 주가에 선반영되었으니 예. 관련주들 파급 효과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예, 맞습니다. 어떤 종목들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예, 보통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좋은 소식이 나오면 후발주자로 좀 중소형주들이 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자, 실제로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자, 저는 시메스와 에이럭스에 주목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시메스 같은 경우는 쿠팡에 물류 로봇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쿠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커머스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거든요. 예. 자, 쿠팡에서 지금 물류센터에서 점점 무인화, 그러니까 물류 로봇이 담당하는 이런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을 납품하고 있는 시메스 독보적인 성장성이, 실적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필요하고요.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도 과매도권에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크게 리스크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우리 방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드론 관련주기도 하지만 이런 로봇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용 로봇,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로봇 쪽,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방산에도 끼기 때문에 섹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 볼 수가 있겠고, 자,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 구간에서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좀 과열권에 접어든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상승의 룸이 열려 있는 시메스와 에이럭스에 주목하시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메스 그리고 에이럭스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현상준 파트너님께서 추가로 주목하신 포인트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요새 알래스카 가스관 이슈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을 좀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런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요. 자세한 이제 이슈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테고 이제 실질적인 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알래스카 가스관 왜 이 참여를 독려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관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게 되는데 동맹국들에게 어찌 보면은 좀 미운 털이 좀 박힐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이 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독려를 하고 좀 이런 동맹 관계를 다시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좀 내세워 줘야 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에는 알래스카 가스관을 좀 참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관세 카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로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하고 같이 가스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수조 달러로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도 수천조 원에 해당하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지금 요새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경제성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 회사들이 왜 이 부분에서 이전에 왜 발을 뺐는지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확실한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수지 타산이 맞는지를 보고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성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이 찍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관이라든지 그런 이제 종목들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 보면 넥스트리라든지 뭐 휴스틸, 뭐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석유협회 유정관이라든지 송유관 이런 부분을 수출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영업이익이 25% 상승, 특히 이제 부채 부분이 44%로 굉장히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 강조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제가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일장 발행된 증권가 리포트 체크해보시죠. 오늘 상향 보고서는 네이버와 LG 이노텍 나와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유지를 선택했고 하향으로는 원익 QNC와 덴티움이 하향 보고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목표가 상향된 네이버 리포트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커머스 사업을 대폭 강화합니다. 새로운 앱 출시와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네이버 쇼핑의 판도가 달라질 예정인데요. 3월 12일에 기존 네이버 쇼핑과 별개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독립 앱을 출시합니다. 판매자들의 유입 확대를 계획했는데요. 또 6월에는 기존의 쇼핑 유입 수수료를 폐지하되 판매 수수료를 1에서 4%로 조정하고 광고 상품을 활용하면 수수료가 2%포인트 할인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결국 커머스 광고 매출 성장을 노린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네이버 커머스 광고 매출 확대와 함께 얼마나 성장할까요? 2025년 네이버의 커머스 대전 기대해 보시죠. 다음은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과 함께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 SK 하이닉스 보고서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D램 생산 확대를 늦추는 중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HBM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반 D램 생산 증가율은 한 자릿수지만 HBM을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TSMC가 AI 칩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혼란스럽지만 고급형 AI 칩이 확산되면서 HBM 수요는 여전히 타이트할 전망입니다. 2025년 매출은 78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목표 주가는 31만 원으로 현재가보다 6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BNK 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유지한 가운데 글로벌 IB인 시티는 34만 원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분들께 선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장 공략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 TLB 준비했습니다. 자, TLB 같은 경우는 PCB 기판, 그러니까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지금 우리 HBM 쪽을 반도체를 보시면 HBM 쪽은 많이 아시겠지만 CXL, 저는 그 다음은 CXL 쪽도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주요 고객사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CXL D램을 지금 양산에 성공을 해서 이제 양산 임박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에 사용될 PCB, CXL PCB를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CXL 시장, HBM도 마찬가지지만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왜 오늘이 타점인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간 차트상에서도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20% 이상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자, 지난번 갭상승한 갭자리, 이 갭상승한 갭을 다 메웠어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양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크지 않은 자리에서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500원, 손절가는 1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 파트너님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어버브 반도체 좀 갖고 와봤습니다. 고점 대비 한 20% 빠졌던 데죠, 여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엄디바이스 AI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부 서버나 이제 클라우드 연결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기기에 AI 이제 클라우드가 탑재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천여 종의 이상의 가전 및 산업용 MCU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삼성전자 이런 가전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좀 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7월에 이미 벌써 MCU 아담 100을 먼저 이미 샘플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좀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는지 한번 더 보고 공략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480원 정도 좀 와 있는데요. 고점인 16,000원대에서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AI 시장이 그동안 순환매에서 좀 소외됐었는데 다시 한번 더 올해 상반기 때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 좀 예상이 좀 되고요. 목표가는 14,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1,000원 이하 정도로만 보시고서 짧게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이하 나오면 조금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4,500원.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좋은 종목일 수가 있는데 반도체법 폐지 같은 이제 외부의 영향들 이 종목이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는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 발언이 분명히 한 3, 4개월 전에 반영이 이미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먼저 선반영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됐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나윤호 파트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반영 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도 위원님과 파트너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미 어제 이런 트럼프 소식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반도체 부분들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고점 대비 대부분 20-30%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낙폭 구간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접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차트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오히려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나왔던 것들 중에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리포트들, 증권사 리포트들 가운데 조금 주목해봐야 될 리포트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나오는 종목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나오지는 않는데 제일 좀 어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엔터주를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엔터주. 예.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새도 그렇지만 일기 때도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승하는 sek터를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섹터를 계속 돌아가서 보시지 마시고 이미 한번 상승했던 섹터를 특히 이제 뭐 엔터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YG 플러스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마켓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관세에서 벗어난 종목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공략해볼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